려하,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달 진행하는 영상이죠. 추천 견적 시간입니다. 가성비와 품질 모두를 잡은 좋은 부품들만을 엄선해 만든 견적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견적 낼 때 많이 이용하시는 샵 다나땡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견적을 선보이는 시간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은 모두 저희 려독 컴퓨터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고, 따로 요청해주시면 모든 견적은 화이트로 색상 변경도 가능하니 구매까지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방향으로 절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 이번 달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AMD 양사의 그래픽카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5090에 관한 루머가 살짝 떴는데요. 전 세대 대비 종합적으로 약 1.7배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란 엄청난 소식입니다. 다이 크기도 커지고 메모리 대역폭도 증가하는 데다 캐시 용량, 클럭까지 버프를 먹을 거란 예상에서 시작된 건데요. 성능 좋아지는 거야 대환영이긴 한데, 안 그래도 독점 수준인 그래픽카드 시장이라 가격을 얼마나 더 올려받을지가 걱정일 뿐입니다. 이 와중에 에이수스에선 약 3,200불이라는 가격에 4090 매트릭스를 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스트릭스보다도 높은 라인업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라인업이다 보니 구성도 화려합니다. 보장 부스트 클럭이 2600인데다 쿨링은 3열 수냉 쿨러로 담당하고 엄청난 외형은 덤이죠. 4090 Ti나 4090 슈퍼의 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 친구가 절대자로 군림하게 될 것 같습니다. AMD는 이번 달에 7800XT와 7700XT를 출시하면서 비어있었던 퍼포먼스 라인업을 채워 넣었는데요. 저번 달에 예상했던 대로 7700XT는 반응이 상당히 차가운 편이었고, 7800XT는 4070보다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성능을 가져다 주면서 그나마 반응이 조금 괜찮습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4070의 가격을 인하하게 되기도 했죠. 물론 이래저래 고려해보면 돈 조금 더 주고 4070 가는 게 속은 편하기도 하거니와, 라데온의 가격 정책이 엔비디아에 상당히 편승하고 있는 모습인 걸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상황인 건 변함이 없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2.0 패치가 22일을 기점으로 배포되었는데요. 게임 플레이를 거의 갈아엎다시피 한 패치라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요. 오죽하면 이제야 정식 발매라는 농담이 나올까요? 기존에 문제되었던 보스전이나 차량 전투, 소모품 및 아이템 제작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펑크 장르의 핵심인 사이버웨어 관련해서도 변경점이 상당수 있어 기존에 1회차 정도만 달리셨던 분들은 지금 다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26일 발매 예정인 확장팩 팬덤 리버티도 평단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저는 플스판 콜렉터스도 사고 스팀으로도 한 번 더 사고 마우스패드도 사고 상당히 진심이었거든요. 이외에도 스타필드 AMD FSR 독점 논란, 아이폰 15 출시 등 재미있는 소식이 많은 한 달이었는데요. 이번 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견적 한번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견적입니다. 1번 견적은 기본 사무 작업이나 인터넷 강의, 유튜브 시청, 영화 감상용 등으로 추천드리는 내장 그래픽 사용 견적입니다. 인텔 CPU 기본 중에 기본을 담당하는 12100을 사용하는 만큼 인텔 특유의 빠릿함 하나는 확실하지만, 이후 소개해드릴 2번 견적에 비하면 영상 편집 등에 필요한 멀티코어 성능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운영하시는 매장에서 포스기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사무실에서 엑셀이나 워드 파일 등을 작성하시는 등 일반 사무 작업에서 사용하신다면 아주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견적입니다. 1번과 같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견적이 돼 영상 편집 등에 필요한 멀티코어 성능이 우수한 AMD 라이젠 4650G를 사용한 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사무작업부터 인터넷 강의 및 유튜브 시청 등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화하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컴퓨터라서 가정 내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한 PC고요. 게임 구동도 1번보다는 넉넉하게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게임용으로 굴리시기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게이머분들은 70만원대부터 봅시다. 세 번째 견적입니다. 세 번째 견적은 주식 및 코인 거래용으로 추천드리는 PC인데요. CPU나 메모리 등 모든 부품을 연결해주는 메인보드에 모니터 연결 단자가 4개나 달려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다중 모니터 환경이 필요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12100으로도 충분히 빠릿빠릿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사양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12400으로 변경해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견적입니다.
이제부턴 본격적인 외장 그래픽카드가 구성되어 게임용 PC라고 부르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첫 바따를 담당하는 견적은 인텔의 12100F에 엔비디아 1660 슈퍼를 사용한 요 견적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FHD 해상도에서 가성비 넘치게 게임하시기 좋은 견적입니다. 롤, 피파, 배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등 평범하게 유명한 온라인 게임들의 경우 요 견적으로 무난하고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 게이밍 PC로 인기가 상당해요. 아쉬운 점이라면 영상 편집과 렌더링 등에 필요한 성능인 멀티코어 성능이 CPU 플러스 보드 세트 기준 비슷한 가격대의 구성이 가능한 AMD 라이젠 5600에 비해 많이 열세라서 혹시라도 영상 편집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 5600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견적은 엔비디아의 메인스트림급 그래픽카드 RTX 4060을 사용해 FHD 해상도에서 어느 정도 옵션, 프레임 다 챙기면서 게임이 가능한 견적입니다. 네 번째 견적이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이었다면 이번엔 온라인 게임에서 더 나아가 스팀 게임으로 대표되는 패키지 게임들을 플레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이기도 해요. 최신 게임들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부터 CPU 활용도를 신경 써주는 추세인 만큼 4코어보단 6코어를 구매하시는 게 PC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겠죠. 코어 수가 많으면 영상 편집과 렌더링에 쓰이는 멀티코어 성능도 대폭 향상되는 만큼 말씀드린 작업을 하시는 데다 FHD 해상도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게이밍 성능도 챙기고 싶다면 이번 견적이 스윗스팟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섯 번째 견적입니다. 여섯 번째 견적은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올려 게이밍 성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의 RTX 4060 Ti를 사용해 FHD 해상도는 고사양 인기 게임 대부분 풀옵션으로 구동이 가능하고요. QHD 해상도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만 따르면 덤벼볼 수 있는 견적이에요. AMD 라이젠 5 5600을 사용해 멀티코어 성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만큼 영상 편집 및 렌더링 작업 돌릴 때도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체 성능이랑은 별개로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등 편집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구동하실 예정이시라면 램은 32기가로 구성해 주시면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견적입니다. 이 친구는 QHD 게임 올인형 견적이에요. 이번 견적에서 처음 등장한 AMD 라이젠 5 7500F는 이전까지 사용하던 5600과 물리적인 코어 수 자체는 차이가 없지만 한 세대 진보한 성능으로 멀티코어 성능은 물론 게임 성능도 10% 이상 향상된 녀석입니다. 여기에 최신 DDR5 램까지 사용했으니 기본적인 성능은 빠지는 데가 없죠. 그래픽카드로 사용된 RTX 4070의 경우도 전세대 3080과 엇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FHD 해상도는 완전 정복, QHD 해상도마저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한 강력한 견적입니다. 다만 7500F의 경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7600에서 내장 그래픽이 제거된 모델인 만큼 차후 AS 등의 사유로 그래픽카드가 없을 때 7600은 임시로나마 내장 그래픽을 통해 PC를 사용할 수 있지만 7500F는 그러지 못합니다. 필요에 따라 7600으로 변경해서 구매하셔도 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여덟 번째 견적입니다. 이전 견적은 게임에 올인한 견적이었던 반면 이번 견적은 영상 편집과 렌더링 등의 작업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이에요. 인텔의 13600KF를 사용해 강력한 멀티코어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이라서 일곱 번째 7500F 견적과는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또한 CPU 자체 성능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게임 플레이 시 미세한 끊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하위 1% 프레임도 더 높게 뽑아줍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게임도 더 잘 돌아가고 작업도 더 잘 돌아가는 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절대 가격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점은 어쩔 수 없지만 용도에 따라서 일곱 번째 견적과 여덟 번째 견적 중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등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구매하시게 된다면 CPU는 내장 그래픽이 있는 13600K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램도 32기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견적입니다.
이전 7번째와 8번째 견적의 구도가 전자는 게임 올인형, 후자는 더 좋은 게임 성능 플러스 작업 성능이었던 것과 같이 9번째와 10번째 견적도 같은 구도를 가져갑니다. 7500F의 RTX 4070 Ti를 사용한 이 견적은 QHD 해상도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4K 해상도도 덤벼볼 만한 성능을 보여주는 견적입니다. 4070 Ti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 마지노선의 CPU를 사용하는 견적인 만큼 작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보단 게임에 올인하실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가성비 하나는 죽여주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0번째 견적입니다. 4K 해상도도 넘볼 게임 성능에 작업 성능도 9번째 견적과 비교해 한참 우위에 있는 인텔 13600KF 플러스 RTX 4070 Ti 조합의 견적입니다. 9번째 견적과 비교했을 때 절대 가격에서 열세인 만큼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게임에서의 최소 프레임 차이, 그리고 영상 편집 및 렌더링 등의 작업에서 성능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 친구도 가성비가 절대 나쁜 축에 속하는 녀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게임과 작업 둘 다 하시는 분들겐 가성비가 이만한 녀석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녀석이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어, 에펙 등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사용 시 CPU를 13600K로 변경해서 구매해 주시고, 램도 꼭 32기가로 늘려서 구매해 주세요. 11번째 견적입니다. 4000번대는 4090이 제일 가성비라는 말이 있듯 4090의 성능은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카드들과 비교 불가능한 포지션에 위치합니다. 바로 그 점을 노려 4090을 구동하는 데 최소 마지노선 CPU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의 13600KF를 사용해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들에서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예산을 모두 RTX 4090에 몰빵한 견적인데요. 절대 가격으로 볼 때 확실히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있지만 4K 144Hz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 4090에 멀티 성능도 부족하지 않은 13600KF를 사용한 요 견적이라면 향후 5년 이상은 기변병 도는 일 없이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CPU는 13700K나 그 이상으로 변경하셔도 되지만 그때는 13700K를 버틸 보드 값에 쿨러 값도 추가되다 보니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12번째 견적입니다. 끝판왕 견적이죠. 790X3D에 4090을 조합했습니다. 4K 해상도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견적이라 CPU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하이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감성 때문이죠. 최고를 쓰고 있다는 그 마음 잘 알기에 790X3D로 구성했습니다. 거기다 4090까지 조합했으니 말이 더 필요할까요? 자, 이렇게 10월 추천 견적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인텔 14세대 출시가 고진 만큼 인텔 상위 라인업 구매 시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같은 맥락에서 4090 Ti나 4090 슈퍼도 루머가 돌긴 도는데 이쪽은 14세대만큼 구체적인 건 아니라서 구매하실 때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니까요. 한 번씩 들려서 확인해 주시고, 기타 구매 문의는 더보기에 있는 저희 러더컴퓨터 채널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